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일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일본의 정기국회에서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014년부터 시작해 벌써 7년째 정기국회가 열릴 때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게다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얼마 전엔요, 막말 대마왕이라고 불리는 아소다로 재무장관이 일본은 2000년간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말을 해서 일본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홋카이도와 사할린 그리고 쿠릴 지역에서 거주해 왔었던 소수민족 협회인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한테도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아이누 시책 추진법이란 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누 시책 추진법이 뭐냐면 아이누족을 선주민족, 인디언들처럼 그 지역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아이누족은 별개의 인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도 지금껏 아이누족은 엄청난 차별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거겠죠. 어쨌든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아이누 시책 추진법이란 걸 정해서 아이누족의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다른 국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인데, 그런데 일본의 2인자라고 불리는 막말의 대마왕 아소다로가 국내법에서도 뻔히 다른 민족이 먼저 일본 땅에서 살아오고 있었고 앞으로는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법으로 만들어 정해놓기도 했는데, 재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일본은 단일 민족이라고 떠들어댔으니 일본에서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 참 알면 알수록 정말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 진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단풍은 일본에만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아니 이런 말은 일본에 다양한 계절이 있어서 좋다고 하거나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좋은 게 일본에만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섬나라에 살아서 그렇지 자의식 과잉 상태에 갇혀 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구나 일본 국내법으로도 다른 두 민족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2000년 동안 하나의 민족, 하나의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대는 사람들이니까 독도에 대해선 얼마나 또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아베가 재집군했었던 첫 해에 일본의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은 아베가 퇴임을 하면은 후임으로 총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아침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끈기 있게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런 표현도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을 뿐이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전제를 삼고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건 다른 일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외교 관계에 있어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지도 예민하게 다뤄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정기국회 때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봐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면서 꼭 집어 말한다는 건 분명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향해서 또다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히며 모테기 외무대신의 발언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고, 그리고 또 주한 일본 총괄공사도 초치해 해당 발언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서 외교부가 강력히 얘기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토 주권 전시관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도쿄에 새로 차려놓은 이 전시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본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가져다 놓고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오기는 아주 기가 막힌 전시관인데요. 기존에 있던 영토 주권 전시관보다 7배나 큰 규모로 이 도쿄에 새로 지은 주권 전시관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독도 강치가 뭔지 아시죠? 바다 사자 비슷한 해양 포유류. 그런데 이 독도 강치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잔혹하게 잡아대는 바람에 거의 멸종됐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쿄 전시관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조선인들이 독도 강치를 식용으로 잡아서 멸종됐다고 하면서 심지어 사격 연습하는데 강치를 사용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차고도 넘치죠. 신라장군 이사부 얘기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했었다는 자료들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고려 인종 때에는 울릉도와 독도의 관리를 파견해 직접 지배를 시행했던 기록들까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새로운 기록이 발견됐는데 조선 정조시대에 독도에 영토비를 세우려고 조정에서 논의됐었다는 기록이 발견이 됐었죠. 하지만 그때도 어차피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뭐하러 영토비를 세우냐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정조시대라고 하면은 비교적 최근의 역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그 시대에도요.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면서 확실하게 정의한 영토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료에도 심심찮게 독도는 조선 땅이라거나 고려 땅이라고 명시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겨대기만 하면서 역사적 근거를 들이밀어도 귀를 막고 있으니 이거 뭐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논리 정연한 사람이라도 상대편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다른 제3자가 보기에 일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대응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처럼요. 국제사회를 향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였는지 계속해서 알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정말 얼마나 파렴치한 나라냐면요.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없던 일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태평양에 있는 이오토라는 섬에서 발굴된 유골들, 그것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놈들한테 강제로 끌려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우리 조상들의 유골들, 자기들 멋대로 소각해버리는 그런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나라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오토 섬이라는 곳에서 전사자 유골만 1만위를 수습하게 됐는데 여기서 513개의 DNA만 채취하고서 나머지는 다 대부분 소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 중에 DNA 500개만 샘플을 채취하고 나머지 모두 다 태워버렸으면 이제 그 유골들은 그 뿌리가 어딘지 영영 밝힐 수도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시민단체 측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일본인일 개연성이 확실하게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참, 땅속에 묻혀서 뼈만 남은 유골을 가지고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가려낼 재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죽어간 자국민들을 위해서도 티끌만큼의 애정이나 연민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저 태워서 없애버리면 없던 사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관. 언젠가 그 끝을 보게 하려면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끝까지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 자국민들의 유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46년간 식민지로 다스린 우리나라 국민들을 향해서 사람 취급이나 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즘엔 혐한 콘텐츠로 돈벌이에 나서는 유튜버들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마땅한 제재 방법도 없어서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